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2 플러스 원장 박상도입니다. 평소라면 대입 준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대입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내드린 자료랑 함께 확인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총 3회로 제작됩니다. 그럼 대학 입학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영상은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영상으로는 수시 정시 대학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 부분에서 좀 학생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대학에 어떻게 입시를 결정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방법인데 저희가 수학학원이다 보니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이야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각 학생에 대해서 자세한 개별적인 방법은 전문적인 입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교육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내용입니다. 22학년도라 함은 22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즉 21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고3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올해 고3 학생들부터 대입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여서 인적이나 학적인 사항들을 통합해서 기재하고 부모 정보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이내만 기재가 됩니다. 자율 동아리도 학년당 1개만 간단하게 기재가 되고요. 소논문은 미기재하기로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들은 삭제가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분량도 감축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통합되고 문항 글자 수가 축소됩니다. 면접은 블라인드로 보게 되며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되고 논술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이야기됐는데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들이 예전에 특목고나 자사고,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시켜서 일반고 학생이나 자사고 학생이나 특목고 학생이나 다 비슷한 분량으로서 쓸 수 있는 학생부 기재 사항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정했고 이 정책 내용이라는 것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 과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어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요.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봅니다.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이라서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게 될 거고 이과 학생은 수원 수투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대학별로 선정해 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면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과학사탐 중에 두 과목만 선택해서 시험 보게 됩니다.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고 수시 모집이 77.7%를 모집합니다. 26만 2,378명을 모집하고 정시 모집은 84,175명인 24.3%를 모집합니다. 이 인원은 전국의 모든 대학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서울이나
수도권 학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약간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지만 그 전형도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그다음 기타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만 위주로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이 약 42.9%, 전체 대비 학생부 종합 전형이 22.9%, 논술 전형이 3.2%를 학생을 모집합니다. 정시 전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능 위주,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위주의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실기 예체능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수능 위주가 전체 대비 21.9%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수시는 6개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는 기회가 6번 가능하고요. 수시에서 만약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 납치라고 불리는 건데 수시를 너무 쉽게 그러니까 입학하기 너무 좋은 학교에 썼을 경우에 합격된 경우에는 정시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정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도 잘 판단하셔서 6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세 가지 군이 있어서 3번 가군, 나군, 다군에 하나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지원을 하며 하나씩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 모집이 75.7%, 정시 모집이 24.3%로 수시 모집이 굉장히 많이 뽑고 정시 모집은 24%밖에 안 뽑지만 실제로 수시 선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한 인원만큼 정시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실제 정시 모집은 30% 이상을 뽑고 있었고요. 만약에 교육부 정책대로 정시 모집을 30% 이상 잡으면 40%에서 50%까지 정시 모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수시 모집의 선발 인원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정시의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이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원서를 쓰고 전형 일정에 들어가는 기간이 바로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인 9월 10일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이 끝나면 정시 모집이 시작되고 보통 수능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후에 수능 시험이 있고 그 이후에 수시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정시 모집의 정리가 필요하고 그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까지 하고 나면 2월 28일에 등록 기간을 만료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입학 전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9월 달부터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에 이제 미등록됐을 경우에 그 충원하는 등록 마감일이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대를 기준으로 수시 모집의 등록인은 모두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시 모집자에 한해서 이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제일 많은 인원을 뽑는 42.9%를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 전형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과 100%로 뽑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으며 그렇게 하여 학생들을 뽑는 학교가 건국대, 국민대, 성균관대, 세종대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제가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이제 학교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학교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교과 그러니까 내신 100%, 내신 성적만으로 뽑습니다. 이 내신 성적은 전체 성적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과면 이과 위주로, 문과면 문과 위주의 성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망하고자 하는 문과나 이과에 맞춰서 내신 성적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80%와 비교과라 하면 출결 상황과 봉사활동 점수까지 포함돼서 그 비교과 점수가 약 20%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교과 80%를 보는 학교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있습니다. 교과와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까지 맞춰서 보는 학교가 수원대, 교과와 면접만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 이렇게 뽑는 학교가 명지대, 삼육대, 연세대 등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교과 100%로 뽑는 학교가 고려대, 세종대, 서경대 등이 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세종 캠퍼스가 그렇고요. 고려대 안암 캠퍼스는 교과 80%와 서류 20%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이 서류 20%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대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학교별로 전형명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어떤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 전형명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며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인서울 학교를 위주로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은 경우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각보다 22.9%, 약 23% 정도를 뽑는 전형인데요. 서류와 면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면접으로 카톨릭대, 경희대, 고려대에서 그렇게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서류 100%를 뽑는 학교가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100% 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홍익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이 전형도 학교별 전형명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라 하면 서류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이 학생부 기재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에서 약간의 제재라면 제재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간 그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기록부에 내용 기재 사항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기당 그 수상 경력도 하나밖에 못 쓰고 예전에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었는데 학년당 하나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서류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셔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마지막 전형으로 수시 전형의 마지막 전형으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뽑는 인원은 적습니다. 3.2%를 뽑지만 대부분 인서울 학교에 많이 몰려있는 전형이고요. 학생부와 논술과 수능 최저 기준으로 뽑는 학교가 카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등이 있으며 이 고려대는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이 없어진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와 논술 전형으로만 뽑는 학교가 최저 기준 없이 뽑는 학교가 동국대, 한양대, 인하대 등이 있습니다. 논술 100%로 뽑는 학교는 항공대 하나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부 평가 기준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 학생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하며 문과와 이과의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 21.9%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대학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세 개의 군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군에 대학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세대, 총신대는 가군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군에만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서강대, 서울대, 경인교대, 다군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가야대, 서울, 장신대, 한동대 등이 있고 가군과 나군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이 있고 가군, 다군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들은 경주대, 아주대, 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나군, 다군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동동여대, 수원대 등이 있고 가군, 나군, 다군 모두 등록되어 있는 학교들이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점수가 나오면 표준 점수에 의해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를 쓸 수 있고요. 요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만약에 고려대를 쓰고 싶은 학생은 고려대와 연세대를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가군에 다 몰려 있고 고려대는 가군에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군에는 고려대를 써야 되고 나군에는 고려대가 아닌 다른 대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와 연세대는 같이 가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대와 연세대는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려대를 쓰는 학생은 나군에 서울대를 쓰고 연세대를 쓰는 학생은 가군에 연세대를 쓰는 학생은 나군에 서울대를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쓰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학교를 잘 선택해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을 하나씩 써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시 전형이고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방법입니다.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에 의해서 대학을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대학별로 어떤 식으로 전형이 뽑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